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을 보면 일단 왜곡된 하락장이었고요. 이제 테마 장세가 지속되는 흐름이었다. 왜곡된 하락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어요. 0.5%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지수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다는 거는 하락 종목수를 들고 있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이제 체감 지수가 더 높았다 라고 코멘트를 하는 거고요. 제가 어제 시황 방송에서 수급 과열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 코멘트를 드리면서 횡보 조정이든 하락 조정이든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이제 한 80% 정도는 되어 보인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오늘의 그 시작일지 이제 내일장 흐름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장 다음장 흐름을 좀 보면 되겠죠. 오늘 체크 포인트 1은 이제 테마 순환매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투기 수급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투기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넣었다 뺐다 이제 투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이제 단기 수급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이슈를 쫓아다니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이 된다. 체크 포인트 2는 이제 로봇 테마 흐름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 오늘 이제 이슈가 좀 있으면서 로봇 테마가 강하게 움직였어요. 어제 자율주행 테마 흐름이 있었는데, 자율주행 테마 흐름이 있어서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등 상한가 가고 한 4-5개 종목이 관련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상한가에 도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다 조정 흐름을 좀 보이고, 상승 마감 했지만 오전보다 오후에 이제 좀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여기에서 수급 이탈이 확인이 되고 이제 새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고요. 지금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 내일은 이제 원전 오전장에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인도네시아 방문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게 오늘 시간에서 원전 관련된 카테고리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이런 흐름이 보여질 것 같고, 어제 시간의 흐름에서는 이제 그래핀 관련, 흑연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오전에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다가 이 수급이 이쪽으로 로보테마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수 왜곡 흐름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수급 쏠림이라고 저는 일단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특정 섹터 혹은 특정 종목군에 쏠리게 되면 이제 돈이 이렇게 몰리니까, 생각을 해보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면 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팔아가지고 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수가 더 많고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 카테고리, 소수의 종목과 카테고리에 단기적인 자금이 쏠리면서 이제 이런 왜곡 흐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이슈를 따라서 투기 수급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가치주가 좀 소외되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치주 카테고리라고 가장 이제 밸류 매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카테고리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금융, 그리고 기계, 자동차 업종이에요. 이런 카테고리에 이제 매지 포지션을 취해가기 좋은 시점이다 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밸류 매력이 높은 가치주 매지 포지션이 긍정적이라고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이제 리밸런싱 대응이라든가 뭐 대응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그런 쪽으로 이제 포지션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 있기 때문에 대응할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시황 흐름만 좀 체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0.19% 정도 이제 약보합 흐름 정도 이제 만들어졌고, 상승 종목 수가 356개, 하락 종목 수가 516개로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치주 비중이 아무래도 밸류 포지션이 책정이 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 소외 흐름들을, 가치주 소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0.5% 정도 상승을 했고, 상승 종목 수가 586개인데 하락 종목 수가 925개예요. 거의 뭐 2배 가량, 1.5배 이상
2배 이하 요 정도로 하락 종목수가 많았죠.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좋지 않았다. 지수는 조금 올랐지만 이유를 보면 이제 에코프로가 한 코스닥의 7%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이제 이게 한 3-4% 하락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돌리면서 왜곡폭을 좀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 포스코 DX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총 순위가 3위인데 한 1-2% 정도 되는 시총 비중이 종목이 이제 16% 급등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수급이 쏠렸다 볼 수 있고, 이제 로봇 테마가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대장주 흐름, 주도주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 박히면서 지수 회복의 주범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 볼 수는 없고 이 관련된 카테고리, 로봇 카테고리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오늘 지수 회복 흐름이 보여졌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특정 카테고리에 몰리면서 지수 왜곡 흐름이 발생했다라고 오늘 장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테마를 생각하는 방식은, 자, 성장이 분명해 보인다 해도, 자, 인공지능 테마, 그리고 작년 12월, 1월, 올해 1월부터 인공지능 로봇 테마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 테마군도 강했는데, 자, 성장이 분명해 보인다 그래도 밸류 포지션상 버블폭이 큰다 그러면 이 버블이 메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결국은 주가라는 거는 가치의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가치랑 연동이 되는데, 지금 가치가 5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10원까지 가 있어. 이게 뭐 35원까지 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거는 5원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3원, 2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5원까지 내려왔는데 기업이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면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금을 이제 유입을 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또 잘한 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자, 이 가치가 고정값이 아니고 이것도 변동값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이제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5에서 10으로 올라갈 건데, 지금 주가가 35에 가 있다. 그러면 5년 동안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70% 빠지겠구나, 5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밸류 포지션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버블이라는 거는 버블폭이 크면 클수록 담보되는 하락폭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 그래도 사서 물리면 버티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5년이고 10년이고 뭐 마이너스 70%, 80%, 90% 이렇게까지 하락이 되고 회사가 정상적인 범주로 올라가고 성장을 해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기 성향이 짙다라는 거예요. 단기 매매는.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50인데 주가가 지금 뭐 20에 위치해 있다, 10에 위치해 있다. 요런 거는 주가가 뭐 빠진다 그래도 나중에 결국은 50까지 올라가고, 이게 만약에 다운사이드가 좀 입혀져서 40, 30까지 떨어진다 그래도 담보된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건데, 자, 밸류 포지션상 이런 버블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경계를 하고 우리가 비중 설정을 해나가고 편입 포지션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슈라는 게 심리를 건들게 되고, 이 인간의 심리가 단기 주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심리라는 거를 완벽하게 분석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 팔고 싶어하고 언제 사고 싶어 하는지는 다 값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값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 값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고정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장기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아까 장기적인 접근 포지션에서 밸류를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변동값이 있지만 그 변동값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투자를 오래 하고 공부를 하고 한 사람들은 확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기업이 어떤 상황에 시대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가 담보되어 있는 기업들을 추적을 해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야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티라유텍 정도가 오늘 이제 상한가에 박힌 종목군들이고 이 외에도 많은 종목군들이 이제 뭐 상승 급등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저께 자율주행 테마군보다는 상한가 종목은 작죠. 내일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이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슈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삼성 엘스토리가 단체 급식의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로봇 테마 흐름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삼성전자가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콜옵션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제 계약이 돼 있어서 유사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일부 급등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테마 장세의 흐름이 잡히다 보니까 투기성이 강한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군들의 급등 흐름이 일부 포착이 된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 흐름과 역방향이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오히려 시대 흐름과 역방향에 있는데 성장 섹터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무슨 뭐 바이오, 2차전지 뭐 이런 쪽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왜곡된 흐름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좀 흘러갔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개인 스탠스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카테고리는 장기적으로 성장이 담보된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밸류 포지션과 시총사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도 담보되어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나중에 성장이 숫자로 보여지거나 이게 이제 가이던스가 잡히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과거에 1999년 닷컴 버블 이후에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닷컴 버블이 있을 때 뭐 IT, 무슨 뭐 인터넷 관련된 이슈가 붙어있는 기업들은 막 100배씩 올라가고 300배씩 올라가고 했단 말이에요. 막 단기간에. 근데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버블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고, 이제 뭐 대주주들도 그냥 뭐 회사 주식 좀 팔면 큰 돈 만지니까 그렇게 뭐 많은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 보도되고 뭐고 하면서 이제 거품이 쫙 빠지게 됐죠. 거품이 빠진 다음에 이쪽으로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 결국은 인터넷 세상이 올 거다. 인터넷 세상이 왔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수많은 기업들 중에 90% 이상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남아있는 기업들 중에 크게 성장한 기업이 이제 네이버랑 이제 카카오, 뭐 삼성전자, 뭐 미국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해나가는 토대가 만들어졌죠. 인터넷이.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버는 과정,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해나가야 그게 이제 투자인 거고, 그래야 장기적으로 내 자산도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전기차도 수십 년 전에 상용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몰락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막 승인 안 내주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서 결국은 투자가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테슬라라는 이제 회사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전기차 세상을 본격적으로 열었죠.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지는 5년에서 10년 안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전기차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이 이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는 이 환경이라는 이슈에 사람들이 공감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중의 스탠스가 환경이라는 부분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중국과 미국이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가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본다면 막 버블 구간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런 이슈가 나올 거예요. 뭐 로봇 규제, 뭐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러면서 막 규제 때려버리고, 뭐 결국은 이 시장은 열릴 건데 인공지능에 대한 폐해 막 이러면서 막 여기에 만약에 뭐 벌금 때리고 무슨 뭐 규제 들어가고 정부에서 이렇게 입법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됐을 때, 요럴 때가 저는 이제 투자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있을 때, 그때 이제 비싸지 않은 구간 또는 뭐 저평가 구간, 그런 구간들이 온다 그러면 요럴 때가 좋은 이제 투자 포지션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좋은 이야기가 들릴 때는 버블이 굉장히 크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보면, 자 기업을 보면 어때요? 지금 이제 뭐 130억이란 말이에요, 매출이. 물론 이건 이제 뭐 수천억대로 커질 거죠. 커지겠죠. 삼성전자랑 이제 협업을 하고 뭐하고 하면. 근데 지금 시총이 2조 9천억이에요. 시종이 3조 가까이 되면 ROE가 뭐 20, 30배 된다 그래도 이익이 못해도 1000억, 2000억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이 기업이 1000억, 2000억을 벌 수 있느냐? 지금 주가가 이제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려 그러면 그런 기준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밸류상. 그러면 이 기업이 1000억, 2000억을 벌 수 있는 기간이 3년 후에 벌 수 있을까요? 못 벌겠죠, 3년 동안에. 5년 후에는 벌 수 있을까? 애매하죠. 그럼 이게 몇 년의 미래를 지금 땡겨와서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느냐 라는 걸 판단했을 때, 이게 뭐 80%가 비싼지 90%가 비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배가 비싼지 5배가 비싼지 20배가 비싼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비싸다는 거는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버블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율주행 테마가 어저께 강했다가 오늘은 이제 로봇 테마로 테마 흐름이 이동을 하는 순환매 흐름이 보여졌는데, 현대차에서 2023년 중에 자율주행 3단계를 이제 상용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죠. 실제로 숫자가 입혀지는 기업들 위주로 추적 관찰을 해보면 요거는 중단기 관점 또 장기 관점에서 이제 투자 포지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 흐름이 좀 보여주고 하면 담아볼만 하다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 테마로 움직였던 라닉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밸류 매력이 있냐? 야, 얘네들도 똑같이 버블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라닉스라는 기업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30억 매출에 시총이 3조였죠. 라닉스는 시총이 500억이에요. 600억인데 매출이 110억 나온단 말이에요. 매출 성장은 계속 지속이 되겠죠. 올해도 보면 매출이 작년보다 뭐 소폭이지만 이제 성장을 했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자, 마찬가지죠.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안 됩니다. 980억이에요. 근데 매출은 이제 좀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이고, 올해 2분기 매출 보면 작년보다 거의 뭐 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올해 매출이 만약에 뭐 한 7, 800억 시킨다 그러면 성장이 굉장히 가파른 거잖아요. 그러면 900억이면 대충 뭐 50억, 100억 정도 벌면 ROE가 뭐 20 잡히면 50억만 벌어도 이게 합리적인 주가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인 포지션을 취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DY라는 기업을 보면 이 기업은 사실 좀 쌉니다. 매출이 뭐 조단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뭐 300억, 200억. 올해 보면 자, 올해 작년보다 매출도 많이 늘었고 이익도 늘었고, 근데 작년에 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다운사이드가 입혀졌기 때문에 올해 좀 이게 회복되는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밸류로 놓고 보면 최선호 기업은 이제 DY가 되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로 이제 엮일 수 있는 게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라든가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에 엮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는 조정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로봇 테마 같은 경우는 장중 단기 매매나 뭐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해보는 거고, 뭐 장기적인 포지션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포지션이다 라고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밸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투자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테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지속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잡히기 시작하고 시장이 상승장으로 이제 넘어서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치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포지션을 취해가는 데는 이쪽으로 이제 매집 포지션을
보는 게 유효해 보인다. 그리고 밸류 분석을 해볼 때 금융, 그리고 자동차,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업종군이라고 보고 있고, 금융이나 자동차는 그냥 현재 밸류만 봐도 굉장히 쌉니다. 이거는 너무 싸다. 그리고 자동차 쪽은 이제 뭐 업황도 안 좋지 않죠. 긍정적이죠. 그리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가 많아요. 무슨 뭐 금융위기 이야기 나오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밸류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밸류가 굉장히 밸류 매력이 높아졌는데 주가는 못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밸류 매력이 많이 보여진다. 이 중에 밸류 매력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은행 업종이고, 그 다음이 이제 보험, 그 다음이 증권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순서로 이제 비중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포지션 설정을 해나가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게 개인적인 스탠스입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